2012 강의도 수능 연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주제통합 12강 요 분광법에 대한 문제풀이 합시다. 1번 봅시다. 1번 가를 읽고 가졌던 의문 중에 나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에서는 언급이 됐는데 나에서는 이제 나에서 설명이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뭐 답은 2번이고, 분자의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 그러니까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의 에너지 준위 간격은 각각 대략 얼마의 거리를 갖는가. 그죠? 가에서 언급이 돼 있었죠. 회전, 뭐 진동, 전자 에너지의 각각의 이제 그 에너지 준위 간격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나에서 설명이 써놨죠. 얼마나 자세한 크기를 알려줬잖아. 나에서. 그죠? 뭐 0.01 뭐 이런 거 있잖아. 봅시다. 네,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 에너지 준위 간격 언급 있었지만,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놨네. 나에서. 그죠? 뭐 0.01, 그 다음 10, 그 다음에 뭐 100 내지 뭐 1000 이렇게 설명해놨다. 오케이. 1번이 맞고, 2번이 맞고. 그럼 뭐가 틀린지 봅시다. 1번부터.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이제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각각 얼마인가? 주파수의 각각 얼마인지는 나에서 설명이 없죠. 응? 의문은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나에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그 가시광선이 이제 빨간선,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한 400 나노. 그다음 뭐 7, 봅시다. 이거 그림에 있나? 있네. 요 보라색 쪽이 이제 400 나노, 여기 한 780 나노 좀 되겠네. 그죠? 이런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길어진다. 그죠? 파장이 길어지고, 대신에, 진동수는 줄어들고,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진동수는 HF니까, 그죠? 진동수가, 얘네, 그 에너지, 그죠?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는 그 F의 그 진동수, 그죠? 요놈의 비례하죠, 그죠? 네. 여기 주파수거든요. 뭐 주파수랑 진동수랑 지금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주파수랑 진동수랑 요 델타 E, 델타 E가 곧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죠? 빨간색 빛, 여기서 나오는 빛, 요 빛의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가 주파수 진동수에 이제 비례한다. 그러니까 F가 줄어드니까, 그죠? 파장이 길어지고 F가 줄어드니까 요놈이 에너지가 작다. 마찬가지 여기도 파장이 짧으니까 F는 커지고, 그죠? F가 크니까 진동수가 크다, 주파수가 크다, 델타 E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보라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이게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죠? 에너지가 더 커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였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주파수를 각각 얼마인가 뭐 이런 거고요. 얘기하지 않았다. 나를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라는 거고. 3번. 도플러 효과에 의하면 분자의 속력에 따른 주파수 변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도플러 효과 때문에 분자의 속력에 따른 주파수 변이, 이거는 이제 가에서 설명했었고 나에서는 언급이 없죠, 그죠? 가에서는 이제 주파수 변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의문이 안 생기는데, 이건 답을 알려주지 않았나? 분자의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 도플러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주파수 변이가 더 심하다 그랬죠. 직접적으로 더 심하다 그러지 않았나? 도플러 효과가 커지면은, 분자의 속력이 증가하면 도플러 효과가 커져가지고 선폭이 증가한다. 전이에 대한 얘기 없었나? 주파수보다 작게 관측되고, 주파수 변이가 커진다 했죠.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이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뭐 답이 나오네, 가에서. 그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의문이 가에서 이미 풀려버렸다. 나에선 4번.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 분광계가 사용하는 적합한 광원은 무엇이 있는가?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 분광계가 사용하는 적합한 광원, 얘는 무엇이 있는가?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 분광계가 사용하는 적합한 광원?
이거 뭐 가에서 해결이 되잖아, 그죠? 적합한 광원,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다색광이 필요하다, 다색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제논 등, 그죠? 제논 반전 램프를 사용하고, 뭐 단색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싱크로트론 저장링 요거 사용한다. 어, 적합한 광원, 그죠? 거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는 거고. 5번 분자 스펙트럼이 분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나? 분자 스펙트럼이 분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나? 분자 스펙트럼이 분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나? 이거 뭐 분자의 어떤 구조, 어? 뭐 분자 구조 탐색하는데 여기랑 도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에너지 준위 어쩌고 저쩌고, 뭐 전자 배열과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다. 뭐 나에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가에서는 의문이 안 들었죠? 분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가에서는 뭐 원자, 분자 스펙트럼 통틀어서 얘기한 거고, 대체로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였지, 그죠? 이제 뭐 분자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나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의문이 들었는데 나에서 풀려버렸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여기까지 1번이고 또 2번 넘어갑시다. 네, 문제 2번.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내용을 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고, 분자의 에너지 준위 간의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분자에 흡수될 수 있다. 분자의 에너지, 분자의 에너지 준위 간격보다 크면 안 되지.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는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델타 E만큼에 해당하는 델타 E만큼의 에너지, 그죠? 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빛만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 거지. 응? 이것보다 더 큰 게 흡수가 된다면 이쪽에 있는 검은 선이 뭐 하나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요거 하나만 나온다고. 요거 하나만, 요것만. 그러니까 K 껍질에서 L 껍질로 전자가 올라갈 때, 그죠? 요 빛만 흡수한다고. 요 델타 E만큼에 해당하는 그 델타 E만큼의 에너지 값이죠. 여기서 뺀 값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어떤 값을, 에너지 값을 갖는 Hν, 그죠? HF, 그죠? 그만큼의 어떤 그 에너지를 갖는 요 빛만 흡수한 겁니다, 그죠? 다른 걸 흡수 안 해.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딱 그 값만 되는 겁니다, 그죠? 흡수될 수 있다. 이 본문에도 있었고. 또 1번 봅시다. 문제 1번. 싱크로트론 저장링에서는 전자 가속 중에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싱크로트론 저장링은 특정 색깔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단색. 특정 색깔이 뭐예요? 특정 색깔, 특정 파장이란 얘기잖아요. 특정 파장이란 게 뭡니까? 특정 주파수지. 왜? 자, 빛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V, 광속이죠, 광속. 광속은 고정값이고, 그죠?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죠, 그죠? 초당 30만 킬로가 다. 이게 상수값이잖아. 그러니까 람다 색깔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진다. 색깔이 정해졌다? 람다가 정해졌다? 람다가 정해지면 F도 정해지겠지. 왜냐하면 C도 상수니까, 그죠? 그만큼의 어떤 진동수를 가진다. 요 진동수별로 나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색깔별로 나눴다, 파장별로 나눴다, 그 다음에 진동수별로 나눴다, 주파수별로 나눴다. 다 똑같은 거지. 맞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싱크로트론 저장링은 단색이라, 단색, 그죠? 싱크로트론 저장링은 여기 어딨나? 여기 있네. 싱크로트론 저장링은 단색이죠, 단색. 단색 광원이잖아.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뭐 보라색이면 보라색, 그런 것만 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만 나오는 게 맞죠, 그죠?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만 나온다. 오케이, 맞고. 1번 맞고. 2번. 물체가 가열될 경우에 적외선을 포함하여 넓은 주파수대의 복사선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제 가열이 됐어.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뱉어낼 때 가열이 돼가지고 높은 에너지 준위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걔 먹은 만큼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죠? 방출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복사선이란 게 다양한 어떤 주파수대가 나온다. 가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지금 이것처럼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전자준위를 끌어올린 게 아니고, 여기다 가열을 했다고. 가열을 라이터로 막 찢었다고, 불을 막 질렀다고.
그럼 막 온갖 게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에너지가 그냥 막 칵테일처럼 가겠지. 그죠? 이런 본문에도 있죠. 봅시다. 넓은 주파수 때 가열될 흑체란 얘기 있어요. 흑체. 근데 흑체 복사.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 복사를 이제를 이용하는 다색 광원. 그러니까 가열을 하게 되면 빛을 쏘이는 거랑 다르게 이제 가열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죠? 빛을 쏘는 어떤 파장을 쏘는 거랑 다르게 이제 가열을 하는 거니까 뜨거워진 물체는 다양한 어떤 광원이 나온다. 태양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양이 어떤 밑에서 그 막 핵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핵융합이 막 일어나면서 핵분열? 핵융합이죠, 그죠? 핵융합. 일어나면서 막 온갖 에너지가 막 나온다. 흑체다, 흑체. 지금 우리 지구도 이제 흑체죠, 흑체. 그러니까 흑체는 뭐냐? 그 받은 만큼 다 내보내는 겁니다. 흑체라는 게. 그렇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3번이 정답이었네요. 4번. 들뜬 제논이 방출하는 빛을 시료에 쬐어가지고, 문제가. 4번. 들뜬 제논이 방출하는 빛을 시료에 쬐어가지고, 제논 등에 대한 얘기네. 제논 등. 방출하는 빛을 시료에 쬐어가지고 투과되는 빛에서 흡수 스펙트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시료에다가 빛을 쪼인 다음에 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네. 그죠? 이거잖아요.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논 등이 있고, 그죠? 제논 등이 있고 들뜬 제논이 이제 제논 있네. 제논 앰프가 이거잖아요. 요 안에 제논 가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이제 그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막 다다다닥 가면서 이제 그 제논 그 램프의 안 속에 있는 가스, 그죠? 제논 그 분자에다가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제논 가스에 있는 그 이온들이 막 이제 그 높은 준위가 됐다가 그 들뜬 그 제논이 됐다가, 그죠? 그 이제 다시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죠? 그때 그 빛이 제논등 같은 경우에는 온갖 빛이 다 나오죠. 그죠? 타색 광원, 혼합 광원이에요. 혼합 광원. 그죠? IR이 뭐 적외선이고 UV가 자외선이니까 다 포함해가지고 뭐 온갖 빛이 나온다. 하얀색 빛이 나오죠. 하얀색 빛. 제논등은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죠? 하얀 거. 쌍라이트. 들뜬 제논등이 방출하는 빛을 이제 시료에 쪼여가지고 투과되는 빛에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 얻을 수 있다. 그죠? 여기 쐈잖아. 얘가 이제 흡수하게 되면 요 구멍이 뻥 뚫렸네. 얘가 흡수했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는 물체가 내놓는 복사선의 주파수는 작아진다.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은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는 물체가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관측자에서 멀어지는 물체가 내놓는 복사선의 주파수는 작아진다. 그렇죠. 람다는 길어지죠. 도플러 효과라는 게 우리한테서 멀어지는 어떤 별, 멀어지는 별은 별이 내보내는 어떤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가까워지면 짧아지고.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F는 작아지죠, 그죠? C는 F 람다니까. 여기인데. 여기 속도잖아요. V가 파동 속도잖아. 파동 속도인데 빛은 C니까, 그죠? C는 고정값이고. 그러니까 람다가 길어졌다. F 값은 줄어들겠지. C가 상수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F 주파수는 작아진다. 그죠? 주파수나 진동수나 지금 같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죠? 맞고. 본문에도 있었고, 그죠? 이론상으로도 이해되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나에 대한 얘기네요. 나도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 봅시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내용 일치. 답은 3번이네요.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낮은 준위로 이제 전이됐다. 그러니까 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고준위에서 저준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뱉어내겠지. 그때 마이크로파를 방출하나요? 아니죠.
전자전이는 UV 아니면 가시광선, 그죠? 마이크로파는 회전전일 때 나오는 거지. 0.01 아주 규모가 작죠. 그다음에 진동전이는 10, 그죠? 이거는 이제 100에서 1000. 그러니까 진동이냐 회전이냐 전자전이냐. 지금 이 전자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3번. 응? 전자가 높은 준에서 낮은 준으로 떨어질 때 그때 마이크로파를 방출하지 않고 뭐 가시광선이나 UV 이제 자외선을 방출한다. 3번이 틀렸고 1번 왜 틀린지 봅시다. 왜 맞는지 봅시다. 분자 스펙트럼의 이제 밴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죠. 스펙트럼 선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 그죠? 조밀. 분자 스펙트럼은 이제 조밀하게 모여가지고 띠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원래는 다닥다닥 전부 다 선인데 멀리서 보니까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야. 밴드. 그죠? 영어로 띠죠, 띠. 띠를 영어로 밴드를 하죠. 그렇다. 이게 되고 조밀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밴드처럼 된다. 밴드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밴드 스펙트럼이라 한다. 이게 본문에 있었고 2번 분자의 진동 전이 에너지는 그 분자의 회전 전이 에너지보다 크다. 분자의 진동 에너지, 진동 전이 에너지가 그 분자의 회전 전이 에너지보다 크지. 진동 전이 에너지가 이제 10단위고 회전 전이 에너지는 0.01. 거의 뭐 1000배 차이 나요. 1000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냐, 그죠? 1000배 차이 난다. 에너지 크다 맞고 4번 밴드 스펙트럼에는 분자의 진동 전이 에너지나 회전 전이 에너지가 이제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 진동 전이 에너지 그다음에 회전 전이 에너지는 반영이 안 된다. 원자 스펙트럼에서 선 스펙트럼 그죠? 라인 스펙트럼에는 이 반영이 안 되는데 얘는 전자 위치 그죠? 그다음에 뭐 진동 그다음에 회전 모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밴드 스펙트럼 맞네요. 밴드 스펙트럼은 분자의 있던 진동전이 회전전이 그다음에 전자전이 에너지 전부 다 관여한다.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이제 작고 하니까 뭐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진동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모양이죠. 그렇다. 5번 특정 분자의 밴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특정 분자의 밴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한다고? 특정 분자의 밴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분자의 구조를 더 깊게 알 수 있다. 그쵸? 특정 분자의 밴드 스펙트럼 잘 분석한다는 게 이건 뭐 본문에 있었잖아. 분자 스펙트럼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데 요기한 도구가 그랬잖아요, 그죠? 분자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뭐 분자 구조를 잘 알 수 있겠네. 네? 분자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밴드 스펙트럼을 이루니까, 그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밴드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분자의 어떤 구조, 분자의 어떤 분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어디 껍질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회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다음 또 진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다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뭐 대체로 가장 큰 게 이제 그 전자 위치가 분자의 어떤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 어떤 전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분자가 그죠?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새를 보려면 이제 어디 껍질까지 이제 전자가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전자 전 에너지를 관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K 껍질에서 L 껍질 올라가거나 L 껍질에서 N 껍질 올라갈 때 그때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얘가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느냐를 보면 얘가 이제 L 껍질에 전자가 있었구나, 아니면 K 껍질에 전자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응? 그렇다. 그죠? 답은 뭐 그냥 확실히 보이죠? 답은 3번이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4번 봅시다. 4번 뭐 기억이 뭐냐? 예, 4번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분광법이네요. 분광법. 그죠? 기억이 분광법이다. 가의 내용이네. 예. 봅시다. 기억 분광법. 답은 뭐 4번이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4번. 흡수 분광법을 위해 가지고 기체 방전 램프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선택하여 발생시킨다.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 이제 그 기체 방전 램프를 쓰죠.
보통 이제 흡수붕악법이라는 게 이제 광원이 필요한 거니까 광원으로 어떤 얘가 기체가 뭘 흡수하는지를 보는 거지. 여기 이제 흡수붕악법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궁금한 게 뭐라고? 기체 방전 램프는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선택하여 방출한다. 그렇죠? 아니지. 특수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전자방전 램프는 기체 방전 램프는 온갖 빛이 다 나오는 어떤 혼합광원이라 하지 않았나? 타색광원, 그죠? 혼합광원, 뭐 IR, 그다음 이 적외선이죠. UV 자외선이죠. 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온갖 게 다 나온다. 넓은 범위가 나온다. 타색광원이라 그랬잖아요. 기체 방전 램프는 이런 게 적외선, IR, 가시광선, UV 자외선까지 다 이제 혼합광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제논 방전 램프고 선택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넓은 범위에 나온다, 그죠?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선택해서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와장창 쏟아지는 거죠, 그죠? 우르르 다 나온다. 답은 확실히 틀렸고 1번 봅시다. 1번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왜 맞는지 봅시다. 흡수붕광법은 어떤 원자나 전자 이거 그려봐야 되겠네. 다 보이죠? 흡수붕광법은 원자나 분자가 특정 주파수의 광자만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흡수붕광법은 원자나 분자가 특정 주파수의 광자만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죠? 원자나 분자가 어떤 특정 주파수의 광자만 흡수하는 거야. 여기 특정 주파수, 특정 진동수, 특정 파장, 특정 색깔, 그죠? 그 빛만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갖고 어디가 뭐가 흡수했느냐, 그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요거 광원을 딱 빼게 되면 얘들이 이제 흡수한 만큼 뱉어내죠. 그 뱉어낸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방출 스펙트럼. 여기 태양광이 왜 이렇게 흡수가 됐지? 다 나오는 게 아니구나. 백열등은 다 나오는데? 뭐야? 그럼 백열등이 다 나오고 100%다 나오네? 태양광은 막 구멍 빈 게 있네? 아, 태양 기체가 있구나. 그죠? 태양 기체가 이거 빨아먹었네. 흡수했네. 백열등은 그대로 뭐 안 거치고 다 나오니까 다 나오는구나. 야, 오히려 백열등이 더 좋네? 태양보다. 그죠? 다 연속 스펙트럼이네. 어쨌든 간에 봅시다. 또 흡수 스펙트 1번 다시 1번. 흡수분광법은 원자나 분자가 특정 주파수의 광자만을 그 광자라는 게 빛이죠, 그죠? 특정 주파수의 빛만을 흡수하는 성질. 그 특수한 어떤 그 특수한 주파수, 특정 주파수, 특정 진동수, 특정 파장, 특정 색깔, 그죠? 이제 빛만을 흡수했죠. 이 기체는 요거만 딱 흡수한 거야. 물론 뭐 요거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몇 줄이 더 있겠지,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거 어떤 기체가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빛만 보고. 2번 방출분광법은 원자나 분자가 에너지 전이의 결과로 광자를 내놓는 것을 이용한다. 특정 방출분광법은 방출한다. 그죠? 방출분광법 요거잖아요. 요거는 원자나 분자가 에너지 전이의 결과로, 그죠? 높은 에너지에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난 거죠. 그 결과로 광자를 내놓는 것을 이용한다. 그죠? 받고 3번. 그러니까 이제 먹은 만큼 뱉어내는 거죠. 요만큼 이제 흡수를 했잖아요. 요 구멍이 뻥 뚫렸죠, 그죠? 요만큼만 먹은 거지. 근데 이걸 또 이제 얘는 어차피 다 뱉어내는 거야, 또. 그죠? 뱉어내갖고 자기 자리 가는 겁니다. 그죠? 먹은 거 그대로 다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방출분광법에서는 기체의 온도를 낮춰야지 선폭이 좁은 선 스펙트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방출분광법에서는 이제 이 방출분광에서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막 선이 막 폭이 굵으면은 이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는 거야. 이게 400나노, 500나노, 600나노, 700나노, 그죠? 여기 뭐 780나노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선이 막 굵어가지고 이거 막 660인지 670인지 막 여기 왼쪽은 660이고 여기는 오른쪽은 670인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냐고. 661인지 662인지 663인지 이건 몰라. 그죠? 폭이 두꺼우니까. 그럼 폭을 좀 얇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 분해능이 좋은 어떤 최고급 어떤 제일 비싼 거, 카메라 비싼 거 쓰면 되는데, 그것을 돈이 없다. 아니면
그거 써도 안 되더라.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폭을 넓게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뭡니까 이거 무슨 효과? 여기 나오는데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거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왜 일어나느냐?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그죠?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또 짧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뭔가요? 요런 패턴 있잖아요.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이 그대로 다 조금씩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청색 편이. 이런 패턴이 그대로 있는데 얘가 전부 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간 거야. 어? 파장이 길어졌다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면 이제 파장이 좀 더 길어졌죠. 그죠? 요 파장보다 조금 더 길게, 요 파장보다 조금 더 길게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 길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적색 편이고 왼쪽으로 가면 청색 편이. 응? 이게 조금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조금 다 이동했을 때 패턴은 똑같은데 그때 이제 그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자 한 분자 하나당 그 빛을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놈은 멀어지고 한 놈 가까워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놈은 660, 어떤 놈은 670, 어떤 놈은 659, 어떤 놈은 673 이렇게 하면 내보내니까 이게 굵어질 수밖에 없지. 그죠? 이게 굵어진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다 통일적으로 기체 분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666이든 만약에 666이라 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막 도플레거 기체 분자라는 게 가만히 안 있죠. 원래부터. 기체 분자가 항상 운동을 하잖아요. 기체 분자가 운동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게 하려면 절대 온도로 떨구면 되지. 절대 온도 제로로 떨구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이제 그렇지 않은 절대 온도 0이 아닌 이상 움직인다고 기체가. 그러니까 어떤 놈은 멀어지고 어떤 놈은 가까워지고 할 거니까 어떤 놈은 멀어지는 놈은 뭐 671, 어떤 놈 가까워지는 놈은 뭐 659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 선이 몇 개가 쭉 나오니까 겹쳐지니까 두꺼워 보이는 거지. 그죠? 그 도플러 효과를 막아야 되겠다. 그럼 도플러 효과를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냐? 기체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죠? 절대 온도 0에 가깝게 떨궈버리면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기체 온도를 낮추면은 그죠? 선폭이 이제 좁은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좁은 어떤 선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겠지, 그죠? 맞다. 5번 봅시다. 5번. 흡수분광법에는 어떤 그 시료에 이제 투과되는 복사선을 분산시켜 가지고 흡수분광법 여기 이제 얘는 이제 시료에서 투과되는 복사선이죠. 이게 투과됐잖아.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 말고 투과된 거라고. 이게 통과된 거라고. 통과된 게 여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구멍이 뻥 뚫린 거는 얘가 빨아먹은 거지. 흡수한 거지. 그죠? 기체가 그죠? 투과된 거 말고 투과가 안 되고 얘가 이제 흡수가 된 거네. 그죠? 투과되는 흡수선을 분산시켰죠. 여기 프리즘이 있겠지. 이쯤에. 그죠? 프리즘이 있겠지. 그걸 분산시켜가지고 분광을 시켰겠죠. 그죠? 해가지고 주파수별 복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주파수별 복사선의 세기. 주파수별 복사선의 세기. 복사선, 그러니까 주파수별이나 아니면 뭐 진동수별이나 파장별이나 색깔별이나 같은 얘기죠. 그죠? 어쨌든 그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광을 시켜놨다. 이거 세기를 측정한다? 근데 이걸 보고서 세기를 알 수 있나요? 세기 못 알죠. 이걸 그럼 다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세기별로 나눈 거죠. 400나노에서 780나노, 여기까지가 이제 가시광선이죠. 그죠? 가시광선이고, 여기 자외선, UV, IR, 적외선. 적외선이 많이 나오네.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기가 측정이 되는 거지. 이게 적외선이 제일 세네? 그죠? 그 Y축이 세기입니다. 그죠? 적외선이 가장 세게 나온다. 뭐 다양하지. 뭐 빛마다. 그죠? 다양하게 나온다. 맞죠? 그죠? 다 보면. 세기를 측정한다. 세기를 측정해야지. 이렇게 이제 뭐 주파수별로 나누고, 그죠? 주파수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외선이 많이 나온다. 초록색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뭐 세기 그래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5번도 맞고. 문제 5번 넘어갑시다. 5번은 뭐야? 이건 마찬가지로 그림 봐야 되겠네.
예,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가원화를 참고로 해가지고 보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원화를 참고하라. 오케이, 봅시다. 일단 보기부터 봅시다. 일산화탄소, 그죠? CO 죠, CO. 이산화탄소는 CO2고, 일산화탄소의 분자와 같이 한 분자, CO, 그죠? 한 분자가와 같이 원자 두 개, 이원자 분자죠. 그러니까 이제 결합한 이원자 분자는 두 원자의 간격이 변하는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C와 O가 이제 간격이 좀 변하네, 그죠? 흔들리는 그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분자의 진동 에너지 값은 분자의 진동의 진폭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진폭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진동 에너지 값이 진폭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은 크게 진폭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진폭이라는 게 사인 그래프에서 최소값, 최소값을 얘기한 겁니다. 진폭, 그죠? 왼쪽 오른쪽은 진동수죠. 진동수. 여기 사인 그래프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얼마나 이렇게 막 빽빽하게 모여 있느냐, 좌우로 얼마나 빽빽한가, 그건 이제 진동수고, 위아래 진폭이죠. 위아래 진폭. 이제 그게 크기다, 크기, 그죠? 그것과 관계된다. 한 분자의 두 진동 에너지의 이제 준이 E1, E2. 그러니까 뭐 진동이 이제 좀 그 진폭이 좀 작을 때가 E1, 진폭이 좀 클 때가 E2라고 보겠죠, 그죠? 크기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위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출 또는 흡수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U다, U. 그죠? V가 아니고 U입니다, U. U는 H는 플랑크 상수, H분이니까 H분의 델타 E, 그죠? E2 마이너스 E1. 그러니까 델타 E, 있네요. 델타 E는 H U다. H는 뭐다? 플랑크 상수 값입니다. 그다음 U, 그러니까 그 주파수. 여기서는 이제 진동수와 같이 보는 거죠. 그 HF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크면은 이 델타 E가 커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델타 E, 그러니까 E1, E2에서 E1으로 그 차이 값에 해당하는 요 정도 크기를 갖는 에너지를 갖는 빛, 그죠? 요만큼이겠지. 흡수된 거잖아요. 아니면 요만큼 방출하거나, 요만큼의 빛이 흡수가 되면 E1에서 E2로 올라가는 거고, 요만큼의 빛이 방출이 되면, 이렇게 방출이 되면, 이렇게 이제 E2에서 E1으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광자 에너지를 합니다. 광자 에너지. 요 빛이 가지고 있는 요 꺼진 거 있죠, 그죠? 여기 시커먼 줄, 요 꺼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죠? 그게 델타 E예요, 그죠? 델타 E. 봅시다. 뭐 지금 뭐 답을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4번, 5번이네요. 5번. 분자 내에서 원자들 간의 결합 간격이 변하는 분자 내에서 원자들 간의 결합 간격이 그죠? 간격이 변하는 진동의 폭이 커지면, 진폭이 커졌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네요, 그죠? 델타 E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아이고, 진폭이 커지는데 어떻게 전자기파 방출이 됩니까? 그죠?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진폭이 커진 거지.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폭이 작아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맞나요? 또 진동 에너지니까 뭡니까? 진동 에너지니까 뭐가 나와야 돼? 진동 에너지니까 적외선 IR이 나오네, 그죠? 적외선이니까 IR이 나오는 건데, 전자기파 IR도 뭐 전자기파의 한 부분이니까 IR이 나온다는 얘긴데, 결국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전자기파 IR이 방출된다. 이게 진폭이 작아지면, 그죠? 진폭이 작아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요 말이 요렇게 되면 맞고,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그죠? 답은 확실히 5번이죠. 맞으려면 진폭이 작아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전자기파가 흡수되면 진폭이 커진다. 이래 봐야 되겠지. 맞나요? 전자기파가 커지면, 전자기파가 흡수되면, 전자기파가 흡수되면 진폭이 커진다. 이래 봐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다. 답은 확실히 5번이고, 1번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왜 맞는지, 그죠? 왜 맞는지, 하여튼 뭐 맞는지 봅시다. 1번, U는 적외선 영역에 해당한다. IR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뭐 진동 에너지니까, 그죠? IR이다. 적외선 영역이다. 맞고,
E2-E1은 분자의 진동 전위 에너지에 해당한다. 진동 전위 에너지 맞죠? E2-E1이라는 게 이 값이 이 진동 전위 에너지. 요만큼의 진동 전위 에너지. 델타 E 그죠? 지금 요 그림은 이거 전자 전위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 이 보기는 진동 전위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은 전자의 어떤 그 배치에 따라서 생기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고, 어떤 요거는 요 그래프에도 요 그림에도 적용이 되고 요 그래프는 그죠? 요 그림에도 적용이 되고 이 보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에너지 준위에 관한 식이니까 그죠? 그래 보면 된다. 1번이 확실히 맞고 2번 맞고 3번 이원은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배열이 고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원은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 배열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전자 배열은 고정되어 있고 이거 그냥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지금 진동 전위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동 전위 에너지가 있을 때 만약에 그 흡수 전위 에너지가 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응? 흡수 전위 에너지가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흡수 전위 에너지는 그냥 상쇄돼 버리잖아요. 맞나요? 흡수 전위 에너지가 회전 전위 에너지.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가 지금 진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진동 전위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회전 전위가 동시에 나타나면 회전 전위 값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죠? 진동 전위에 흡수가 돼가지고 1000배나 크기 때문에 얘가 흡수돼가지고 마이크로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거의 그냥 묻혀버리고 그죠? IR 적외선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나오더라. 그죠? 적외선 영역이 나오더라. 왜냐하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동이 이렇게 된다 하면 그죠? 이렇게 이제 진폭이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 하면 지금 마이크로파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혀버리지. 뭐 보강을 한다 해도 아니면 상쇄를 한다 해도 이만큼의 어떤 그 진동 에너지가 갖는 어떤 파장이 그 높이 진폭이 그죠? 약간 줄어들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응?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동 에너지와 회전 전위 에너지가 동시에 나타나도 진동 전위 에너지가 발산하는 방출하는 IR 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될 거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진동 전위 에너지랑 회전 전위 에너지랑 전자 전위 에너지가 전부 다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확실히 얘가 크죠, 그죠? 전자 전위 에너지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가시광선이나 UV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확실히 진폭이 크잖아요. 진폭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봐야 보강 상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못 미치지, 그죠? 그렇다. 지금 3번 했었나요? 그죠? 3번. 그 이원은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이제 배열이 고정되어 있는 조건, 그죠? 이원이나 이투나 전부 마찬가지지. 요거 전자 전위 에너지는 전자 전위는 안 일어난다고 보고 진동 에너지 전위만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회전 전위 에너지가 이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지. 왜냐하면 지금 IR 영역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그죠? 이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는 거고, 이게 일어나면 안 되지. 이게 일어나면 IR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이나 UV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UV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요거는 고정이다. 그죠? 전자 전위는. 그러니까 K 껍질에 있거나 L 껍질에 있거나 N 껍질에 있거나 그대로다. 가만히 있다. 그죠? 어떤 궤도는 바뀌지 않는다. 맞고. 4번. 그죠? 뉴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를 흡수한 분자는 뉴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를 흡수한 분자. 그러니까 뉴의 주파수를 받았다. 뉴의 어떤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가 뭡니까? 요만큼의 광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뉴 값이랑 델타 E 값이랑 같잖아요. 이 광자 에너지잖아요. 광자 에너지를 여기 비례하니까 요만큼의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요만큼의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파를 흡수한 분자는 E2의 진동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E1에서 E2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 중에 딱 요거만 요 에너지만을 갖는 빛만 흡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흡수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흡수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그 진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딴 건 다 멈춰져 있고 지금 뭐 전자전이 에너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보는 거고 이 궤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진동만 보는 겁니다. 진동만 조금 바뀐 거야. 그죠? 이건 100단위, 1000단위잖아요. 10단위 정도에서 뭐 바뀐 게 있는 모양이지. 에너지가 바뀐 게 있는 모양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한 30에서 40으로 올렸다라고 하면 이게 100단위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30에서 40, 그죠? 그러니까 E2가 40이고 이게 30인 거야. 이거 전자 에너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에서 뭐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그까지는 안 되고 뭐 한 10에서 30에서 40, 10 정도 올랐다. 델타 E가 1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전자가 진동이 바뀐다라는 거지. 그죠? 진동은 어떻게? E1이라는 진폭을 가지고 있는 E1 그러니까 어떤 진폭을 가지고 있는 낮게 작은 진폭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E1 큰 진폭을 가지고 있는 E2 그죠? 그래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분자 내에서 이제 원자들 간의 4번이죠. 유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는 요만큼의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 그만큼 흡수하는 분자 그거만 흡수하죠. 딴 거 흡수 안 합니다. 그죠? 30에서 40으로 올라갈 때 10만큼만 흡수하는 거지. 뭐 11 흡수하고 12 흡수하고 그렇게 안 해요. 10만 다 흡수한다. 흡수한 분자는 E2의 진동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된다. 그죠? 이게 30에서 10 흡수해가지고 40이 된 거지. 그죠? E2의 진동 에너지 갖게 된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다. 답은 5번이고 4번도 맞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